근데 박지원을 저들이 선택하겠어요? 안 하죠. 아니, 국민의힘에서 박지원 변호사를 선택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저는 가능성이 없는 저희들의 희망사항이에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잖아요. 근데 박지원은 누구예요? 자유와 혁신하고 소통하는 변호사 아닙니까? 부정선거하고 싸우는 건 잘하지만 맞잖아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는 걸 가지고 자꾸 될 거라고 기대하고 목소리 내는 건 뭐예요? 그거는 시간 낭비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이 사람이 그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최대한 찾아가지고 그런 후보군을 6명, 5명을 만들어 국민한테 야, 이 6명 중에 이 사람 3명 골라라 이래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그게 안 하고 그냥 이 사람 해주길 바라는데 저가 봤을 때는 가능성이 없다고 본 거예요. 우리 보수 우파 분들이 너무 순수하다. 너무 순수하다. 그 생각을 제가 가져요. 이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너무 순수한 거예요. 순수하니까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나 제가 이재명이라고 하는 위치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이재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재명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박지원 하겠어요? 아이고. 박지원이가 부정선거 까는 일만 가지고 지금 벌써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박지원을 안 쳐놓으면 실제 다 드러날 것 같은데 하겠어요? 안 하죠. 우병우요? 당연히 안 하죠. 우병우는 누구예요? 옛날 박근혜 대통령 때 저기 있잖아요. 그럼 우병우가 그거 맡아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무시무시하게 달라지면 어떡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시키겠죠. 그러면 결론은 어떤 사람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냥 자기들이 보기에 그 거래할 수 있는 사람, 협상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울 거라는 거예요. 그 협상할 수 있고 거래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여러분요? 저들에게 뭔가 약점이 잡힌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그거를 소금을 먹은 사람을 선택할 거라는 거예요. 소금. 예, 저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소금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우리가 얼마든지 핸들링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사람을 저는 특검을 세울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그쪽에 있다면 그렇게 평가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황당한 그 주장들에 그 현혹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특검 호랑이 제대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정말입니다. 특검 호랑이 제대로 잡으시려면 방법은요. 진짜 제대로 된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러지 저희가 희망사항만 자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전에 시간 되시면 애국운동도 하셔야겠지만 마피아 영화인 대부라는 영화를 좀 보십시오. 대부라는 영화를 봐달라고 그래요. 대부. 예? 이 대부라는 영화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대부가 어떻게 되는지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대부라는 영화는 참 보셔야 돼요. 예, 꼭 보라고 그래요. 대부 봐라. 그 다음에 또 뭘 보냐면 제가 또 보라고 하는 게 닥터 지바고라는 영화 보세요. 이게 다 옛날 영화예요. 그래서 뭐 비용도 안 비싸요. 이런 거 찾아보면요.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제가 추천할 게 많은데 특히 대부는 많이 강조를 해요. 이게 거래하자고 나오는 놈은 저쪽에서 뇌물 먹은 놈일 거예요. 뇌물 먹은 놈들은 그래요. 항상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게 제가 7월 21일 날, 여러분 7월 21일 날 요걸 보고 너무 그러니까 좀 어이가 없었어요. 어이가 없었고요. 제가 그다음에 7월 30일 날 그 합의문이 있습니다. 합의문. 예, 그 30일 날 합의문, 7월 20일 날 그 특검 합의문을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 7월 21일 날 특검 합의문을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처음부터 그래서 제가 충격이었죠. 1번 자체가 부실로 나와요. 부실. 예, 선거관리 부실 사태로 잡아요. 선거관리 부실로 잡았어요.
네 번째 가면 또 역시 마찬가지예요. 선거관리 부실. 부실이라는 단어를 원칙적 합의라고 하죠. 7월 21일 날 양당의 원내대표가 하는 원칙적 합의에서도 그렇게 됐고, 7월 30일 날 이제 법률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양당의 원내 수석 부대표들이 합의문을 합니다. 이게 세부적인 합의죠. 세부적인 합의가 있고 그거에 근거해서 그 내용 그대로를 담은 게 법률안입니다. 그래서 그 법률안도 뭐 자세하게 돼 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돼 있냐면 제9회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법률안도요, 제9회지 뭐 지난 대선, 지난 총선 이런 얘기 없어요. 근데 자꾸 뭐 이번 특검이 돼갖고 총선 거, 대선 거까지 다 서버 깔 수 있다고. 어디 근거 없는 소리들 하십니까? 그거 왜 자꾸 희망 고문해가지고, 응? 뭐 후원금 받으시려고 하는지 왜들 그런 말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거 없어요, 그거. 그러니까 이거를 지난 25년 대선이나 24년 총선이나 22년 지선까지 하려면은 그 건건이 특검법을 또 통과해야 돼요. 특검이. 이재명 정부가요,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특검을 지금 벌써 몇 개 진행한 줄 아시죠? 내란 특검, 무슨 특검 했잖아요. 그거 다 끝나고 나서 또 뭐예요? 또 종합특검이라는 걸 또 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걸 위해서 또 연장을 했잖아요. 이걸 너무 잘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본인들의 팬들의 그 만족을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그 쓸데없는 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진짜. 이게 쓸데없는 짓이고요. 이 내용에 선관위 서버를 깐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선관위 서버 깐다는 말이 있으면 저한테 갖고 오세요. 없다니까요. 근데 선관위 서버를 깔 수 있다고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제목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기사 안에 들어가면 구체적인 게 없어요. 제목을 그렇게 뽑은 거예요.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신문기사, 방송기사 봤어요. 그러니까 유튜버들이나 활동가들은 거기다 한술 더 떠서 하는 거예요. 코미디입니다. 이게 코미디. 이게 코미디라는 거예요. 참. 지난번에 그 영상 짧은 거에도 10분짜리 영상에도 그거를 넣어놨는데요. 텍스트를 정리해서 넣어놨는데 제가 이걸 보니까 시간 끌기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러고 중간중간에 큰 뉴스 한두 개 떨어뜨리면 사람들 그쪽으로 다 관심 갑니다. 그리고 뭐 그래서 이거 동력을 상실할 확률이 높습니다. 동력이 상실돼요. 이제 그 올림픽공원에 그 문이 다 열려버리고 투표함에 가져가고 나면요, 사실상 동력이 상실이 되는 거죠. 예, 동력이 상실이 됩니다. 예, 참 안타까운 거가 그 올림픽공원 문을 지키고 있다고 안 열겠다고 해가지고 그 청년 하나가 올다르크인가요? 그 이제 구속은 안 됐지만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의외로 많은 분들이 뉴스를 잘못 이해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구속영장 신청했는데 기각 그러면 그 사람 죄가 없어진 줄 아는데요. 아니에요. 죄가 없어진 게 아니고 구속을 한다는 건 이 사람 잡아다가 구치소에 가둬놓고 거기서부터 이제 재판을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확정이 되면 교도소에다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잘 몰라가지고 무슨 뭐 기각되면 막 해결된 걸로 오해하는데 아니에요. 이게 변호사들 동원해서 힘겨운 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세상에 변호사들도 그 비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업무를 하려면. 그 비용이 들어가죠. 그리고 정신적인 지치잖아요. 관계자들은. 그래서 그나마 구속이 안 된 것만도 감사하지만 구속이 안 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거라고 보면은 좀 곤란하지 않냐. 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고요. 이 합의문을 보시면 이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9회로 한정을 했어요. 9회. 9회지 절대 대선 총선이 없어요. 그리고 이걸로 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합의문에서 뭘 했냐면 여기 선거관리 부실 사태라고 그랬어요. 부실로 이미 정리를 해버렸어요. 이게 부정이 아니에요. 부정으로 한 게 아니라 부실로 정리가 돼버렸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기
네 번째 보면 역시 마무리 때도 역시 부실 사태로 합니다. 부정이란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를 부정으로 못을 박았어야 돼요. 근데 부실로 해버렸잖아요. 황당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7월 30일 날 법률안 통과 전에 양당이 이제 만나가지고 하는 합의입니다. 이 합의를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뭐 구구절절 다 썼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역시 부실이란 말, 의혹이란 말, 이런 키워드들이 계속 들어가 있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예요? 구회로 한정을 했지, 이게 무슨 뭐 대선 뭐 총선 한다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걸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 법률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올라온 거고요. 7월 30일 날 통과된 내용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게 이 내용을 보시면 제9회 진상규명을 위한 법률안이라고 딱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지 어디에 대선 뭐 총선까지 할 수 있다? 전혀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이제 그런 주장하는 분들은 전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전혀 안 가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이제 김은혜 의원, 백혜련, 유상범, 한병도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팀이 한 거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종합을 한 거잖아요. 종합을 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냐면 지금 이 중요한 포인트는 아까 제가 세부 합의문에 있는 거를 그대로 다시 여기 다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있는데 실질적으로 앞에는 요약이고요. 이제 여기 법률을 보시면 법률안입니다. 법률안에 보면 이 법률이 뭐로 했냐면 부정선거에 대한 특검이라고 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한정을 했기 때문에 그 한정된 걸로 끝납니다. 항상. 그렇지 이걸 뭐 억지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억지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직역이라는 말과 의역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이 수사 대상을 보면은 수사 대상이에요. 9회로 한정을 했고요. 의혹이에요. 용지 부족에 대한 의혹이고요. 그리고 부실관리 의혹 발생 개표 중단 보전지 강행한 의혹. 의혹이 2번 나왔죠. 의혹이 2번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를 또 보시면 중앙선관위의 각급 선관위 공식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용지 인쇄 물량을 갖다가 축소에 따른 직권남용 범죄 혐의. 이거는 여러분 뭐 이거 특검한 거 가지고 뭐 실질적인 걸 잡아내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래서 1000장 찍어야 하는데 뭐 자기들이 서류는 1000장 한다 해놓고 500장만 찍었거나 돈은 받아먹고, 이거 뭐 몇 사람만 체포하고 끝나는 거죠. 이런 거는. 그리고 네 번째도 보면 투표율 집계 조작에 관한 건데요. 이 전산관리 시 전산 입력 오류 선계 통계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라고 많은 사람이 그동안 외쳤는데 왜 안 먹혔냐면 자기들이 개표소 현장에 있었다 이거예요. 저한테도 막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자기들이 봤는데 절대 있을 수가 없다고 막.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저보고 개표소 현장에서 안 보았으면서 왜 그런 주장을 하는 거를 하냐고 막 저한테 잔소리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 가서 지켜본 건 아니니까 전체적인 것만 파악했지만 예전에는. 그런데 이번에 드러난 건 뭐예요? 개표소에서 홍길동 500표, 그 다음에 뭐 흥부가 380표 이렇게 얻었는데 실제로 표로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홍길동은 뭐 200표로 바꾸고, 그다음에 뭐 흥부는 예를 들어서 숫자를 더 올려주기도 하고 내려줄 수도 있잖아요. 왜 그걸 가냐면 그게 투표를 뭐 하는 거예요? 전산에다 입력할 때 사람이 이제 실수할 수도 있고 의도적 실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곤해가지고 숫자를 잘못 받고 키보드 입력을 잘못할 수도 있고, 또는 뭐가 할 수도 있죠.
의도적으로 실수를 가장한 조작이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를 보면 이 이야기도 맨날 나왔던 얘기예요. 투표 준비, 절차, 창관. 그래가지고 투표지가 지퍼팩이나 종이봉투로 보관 전달됐느냐, 다른 지역에 나왔냐, 이거에 대한 의혹. 그리고 선거인 명부, 대조, 전표 등이 어디로 반출됐냐, 이거죠. 6번째는 관계기관 공무원이 선거 관련 사고 의혹 보고 과정에서 누락했거나 축소했거나 은폐한 게 있냐. 이것도 뭐 큰 영향가 없어요. 그럼 당연히 조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7번째도 보면 직원이나 관계자가 직무유기, 직권남용해서 지연, 은폐, 비호했다는 의혹. 의혹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8번째는 용지 제작 예산과 실제 인쇄 공급 물량의 불일치, 9회 동시지방선거 부촉사태,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선거관리 부실사건. 자, 뭐예요? 부실사건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부실로. 그리고 전현직 의원, 그리고 직원 및 선관위의 전현직 위원이나 직원, 관계자 외유성 출장, 자녀 승진 특혜, 부정 이런 거에 대한 걸 비리. 이거는요, 특검할 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 잡아가지고 다 뭐예요? 공금 유용한 거잖아요. 잘못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소고발해서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면 되는 거지 뭐. 그 다음에 10번째는 선관위 선거관리 시스템 관리 보안 및 운영 실태 부실 등에 대한 의혹 사건. 자, 보세요. 이 10번을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하더라고요. 선거관리위원이 선거관리 시스템 관리, 보안, 운영 실태 부실에 대한 의혹이에요. 부실에 대한 의혹이에요. 그리고 11번째는 선관위 선거관리 직원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거. 그리고 12번째는 1호에서 11호까지 사건 수사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자,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어디 선관위 서버를 막 검증한다, 포렌식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10번에 뭐냐면 선거관리 시스템 관리 보안 운영 실태 부실에 대한 의혹이에요. 구체적인 게 없어요. 근데 이 10번을 갖다가 어떻게 해석한 거냐면 선거관리 시스템의 이 보안 이거니까 서버를 갖다가 깔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들 하시는 분은 열심히 주장을 하세요. 근데 큰 의미가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없고요. 왜냐면 이게 의미 없는 거예요. 의미 없는 거를 자꾸 다 확정이 된 것처럼들 많이 주장들 하시는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 지금 뭐 1차 합의, 세부 합의, 법률에 나오는 거 거의 똑같은 얘기인데요. 이 법률에 포함된 건데 다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그 각 당에서 3명씩 선정을 해서 거기에 추천을 해놓으면 다시 그 6명 중에서 합의를 해서 다시 2명을 후보를 결정을 해서 대통령한테 서면으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을 합니다. 되게 어렵죠. 그리고 특검은 파견검사 20명에 파견 공무원 70명 이내로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 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고 특별검사가 추천한 5명의 검사부를 또 임명하고 특검부를 임명하고요. 특별검사는 7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70명 이내의 수사관을. 그래서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무슨 전문가가 들어간다 이런 말 없어요. 없어요. 그냥 이제 맨날 방송에 나와서 특검이 뭐 발견했습니다. 이런 뉴스 나오면 와 하고 그러고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큰 알맹이 없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무슨 뭘 만들어서 하겠다 뭘 하겠다 막 거창하게 구호를 외치고 하시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그분들하고 뭐 사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저는 이제 그런 주장들이 논리에 맞지 않지 않냐, 그렇게 이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법률이 여러분들 이게 이 내용하고 차이가 없죠. 왜 그러냐면 당연히 그 합의문을 만들 때 어떻게 해요? 거기에 준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에 준하게 하지 뭐 이걸 완전히 다르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원래 상식적으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큰 기대는 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뭐 로또 당첨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또 저의 이런 말 들으면 화를 날 수도 있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왜 소금을 뿌리냐, 초를 치냐 할 수 있는데 아무리 봐도 없는 건 없다고 해야지 어떡합니까? 없는 건 없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건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이 제가 그분 참 잘한다고 한 거는 뭐냐면 대통령 선거 거다 뭐다 갖고 막 하잖아요. 김은혜 의원도 까고 막 그러잖아요. 국정조사위원이니까 정보 분석을 해갖고 받은 거 갖고. 그분들 내용이 뭐냐면 그러면 그분들은 뭐냐? 그분들은 그 역할 잘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지난 대선, 그러니까 2025년 대선에 대한 선거 관련 특검을 또 하게 하고, 그 다음에 24년에 있었던 총선, 그러니까 25년은 이재명 대통령이 될 때 아닙니까? 그럼 24년은 윤석열 대통령 정부 때니까 역시 그거에 대한 총선에 대한 특검이 또 만들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22년은 뭐죠? 22년에 이제 3구 대선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돼요. 그리고 나서 22년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2년도 지방선거, 이번 거 지방선거, 24년도 총선, 25년 대선 거를 특검을 해야 맞다는 거죠. 그래서 주진우 의원이나 김은혜 의원 등이 이제 주장하고 발표한 것들, 기자회견에서 본인들이 제시한 것들을 보면 결론은 이런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동안에 여러분 하던 일을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했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선거 관계자들이 매번 하던 거를 반복을 한 거예요. 그냥 이게 뭐 죄라는 생각도 안 하고 이게 뭐 문제가 생긴다고 안 한 거예요. 계속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감사를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감사를 안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들이 하는 것은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를 5년, 10년 뭐 이렇게 안 받아버리면요. 나중에는요. 자기들이 실수를 해도 실수로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초등학교를 다니거나 할 때 여름방학이 끝나면 뭐 하죠? 방학숙제라는 걸 내잖아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끝나고는 방학숙제 내거든요. 근데 제 기억에 겨울방학이 끝나고 방학숙제는 선생님들이 대충 한 것 같아요. 열심히 방학숙제를 해가는데 방학숙제 대충 해요. 왜 그러냐면 겨울방학 때 왜 이런 현상이 나냐면 개학하고 얼마 안 있으면 학년이 올라가요. 학년도 올라가고 또 졸업식도 뭐 있고 6학년들은 보통 국민학교 6학년들은 졸업식 하잖아요. 중학교도 가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 방학이 끝나기 전에 이미 성적이 다 끝난 거예요. 사실상 성적이 다 끝나가지고 방학을 한 거고 방학 동안에 아이들한테 놀지 말고 공부하라고 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 시키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냥 순수하게 열심히 방학 숙제를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겨울방학 거는 대충을 해요. 선생님들이 그냥 대충 해요. 무관심합니다. 서류 처리할 일이 많아서 그런지. 그런데 여름방학은 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여름방학은 1학기에서 2학기가 지속이 됩니다. 연결이 돼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겨울방학보다는 그 교사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썼던 거는 기억이 나요. 그래도 이미 그때도 적당하게 하는 경우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미 여름방학 전에 성적이 다 발표 끝났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생들을 봤냐면, 친구들을 봤냐면, 방학 숙제를 하나도 안 하는 애들 봤어요. 안 해요. 아니면 일기 같은 것도 아실 거예요. 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일기도 한 번도 안 써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그냥 맨날
하나 놀고 노는 거예요. 근데 날씨가 틀리잖아요. 비가 왔는지 뭐 해가 맑았는지. 그러면 또 꾀가 많은 애들은 남의 일기장을 훔쳐가지고 보고 그 날씨만 체크를 하는 거죠. 날씨는 다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몰아치기 일기를 쓰는 친구들도 봤어요. 막 한 며칠치를 한꺼번에 다 써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숙제 검사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안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 걸 제가 봤는데, 이 감사를 안 하니까, 감사를 안 하고 감사하는 기관이 없잖아요. 응? 아니, 윤 대통령이 선관위에 왜 보냈어요? 군인들을. 선관위 써봐. 선관위를 감사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선관위가 무소불위 영역이니까, 계엄을 통해서 계엄군이 가서 그걸라도 보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게. 근데 제가 참 그런 거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게,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제가 그래서 지금 2개를 다 공개했잖아요. 합의문하고 저기를. 그래서 제가 아무리 봐도 안 해요. 그러면 이 법률 문안도 다 읽어봤죠. 제가 이게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면 제가 알고 있어야지. 제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남들이 주장하는 거 가지고 할 수는 없어요. 저도. 예, 최소한 어떤 내용이 기록된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내용을 다 들여다보니까, 보면 볼수록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이게 지금 잔치하고 파티할 내용은 아니지 않냐. 예? 그러니까 특검 호랑이를, 그래서 제가 제시한 게 특검 호랑이 꼬리 잡으라고 한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예, 특검 호랑이 꼬리 안 잡으려면 이제 완전히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떡 줄 사람 생각도 하는데 떡이 올 거 생각하고 잔치 차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니까 근데 다들 축포의 메시지만 하지 된다고 하고 이거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다 된다고만 해요. 아니, 이 법률에 분명히 제9회 지방선거라고 언급을 해놨지. 이게 어디 대선 총선이 있어요? 없어요. 결론은 그러면 주진우가 잘못하냐? 아니에요. 주진우 말을 잘한 거예요. 김은혜도 잘한 거예요. 그 여론 형성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려가지고 국민들이 그러면 총선 특검도 하자, 대선 특검도 하자고 국민들이 주장할 수 있도록 자기들의 소스를 오픈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특검하고 그거 특검하고 같다 틀리다요? 다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자꾸 이거 하나로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좀 오바라고 봅니다. 법이라는 것이 딱 있잖아요, 여러분요. 이 법은 요 법으로 한정을 시킨 거잖아요. 이 특검법이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저쪽 사람들은 참 머리를 잘 쓰고 지혜로운데 이쪽 사람들은 이렇게 공부를 많이들 하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다를까? 이게 제가 이제 아쉽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마이크 잡고 하면 완전히 판을 깨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제 유튜브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기사를 쓸까 했어요, 신문 기사를. 그래서 신문 기사를 쓸까 하다가 지금 방송으로만 조금 다루자. 그리고 나서 하지, 이 신문 기사로까지 일일이 하나하나 지적하기를 하니까 너무 바쁘고 시간이 쫓겨서 안 되겠다. 그리고 이런 내용 하면 재미있는 내용도 아니고 희망을 주는 내용도 아니고 의욕상실이 되는 내용 아닙니까? 의욕상실 되는 내용을 제가 해주면 뭐 하겠어요? 사람들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저한테 돌이나 던지겠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참을 때가 많다고 한 이유가 그런 겁니다. 제가 표현하고 싶은 게 많아도 참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올림픽 공원이나 이런 데 현장을 다니다 보면, 취재를 다니다 보면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황당한 분들이 많아요. 많아요. 축포 쓰는 분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그러니까 특검을 안 한 것보다는 나아요. 그러나 특검이 되려면 여러 가지를 다 갖춰줘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거. 그게 이제 아쉽다는 거고요. 그나마 제가 얘기했죠. 우리 국민들이 올림픽 공원에 와가지고 집에도 안 가고 뭐 어떤 분은 40일, 50일, 뭐 거의 60일 가까이, 이제 오늘이 이제 8월 5일이니까 거의 60일이 된 분들이 있어요. 그 집에도 제대로 안 가고 거기서 노숙하다시피 하면서 자리 지키고 부정선거, 재선거를만 외치고 그런 분들이 있기에 국정조사가 시작된 거잖아요. 국정조사 시작된 거고 그런 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있기 때문에 특검까지 가게 된 건 사실이에요. 갔는데 그 특검까지 가는 과정에서 그러면 특검이 정말 특검다운 특검을 하도록 갔어야 되는데 아마도 소금을들 많이 드신 것 같아요. 소금을 많이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가지 못하지 않았나. 또 하나는 그렇게 가려고 노력을 했죠. 국민의힘의 뭐 장동영 대표나 이분들 열심히 노력했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도 여러분 이번에 이거에 불참하고 따로 놀아버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모씨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래. 아, 여기 있네요. 예. 선관위 특검법 반대한 그 이준석과 표결 불참한 친한계 의원들 요거 하나 보여드리고 마지막으로 가겠는데요. 이거 아마 사진으로 요약된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최보식의 언론이라는 인터넷 신문인데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불참 의원 명단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불참 의원 명단들 어떤 분하고 친한 사람들이죠. 다. 예, 이 사람들 다 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30일 날 그 재석이 228이고 찬성 226이죠. 그래서 반대 2명으로 통과되는데 이제 거기에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그걸 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거기에 그런 목적으로 간 거고. 근데 표결에 불참한 쪽은 당연히 민주당이 대부분 불참을 하죠. 많이 불참하죠. 근데 국민의힘에서도 불참자가 나온 거예요. 국민의힘 불참자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떠돌고 있다 해갖고 10명이죠. 근데 이들이 친한계 의원이거나 오 시장과 가깝다 해가지고 이렇게 좀 나와요. 그리고 여기 지금 뭐가 있냐면 현황판의 모습입니다. 거기 안 온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엉망인데도 그 특검까지는 어떻게 했는데 이걸 완벽하게는 못하는 이유가 그걸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국민의힘 막 욕을 할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란 상황이 그 당이 집안이 통일되지 않았구나. 그걸 좀 이해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국회의원들은요, 이제 2년 후에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에서 자기들이 공천을 받아서 당선되는 게 그 사람들의 이제 목표예요. 그들의 목표거든요. 그러지 무슨 옳고 그런 것보다 그게 더 우선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줄을 그쪽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마 당황을 하실 겁니다. 야, 내가 이해가 안 간다. 뭐 이런 분들이 많을 텐데 이게 현실이라는 거 그거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박주현 변호사, 우병우, 그다음 박주현 또 여러 명을 막 했어요. 근데 그 분들이 실력은 있죠. 능력은 있어요. 그분들이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잘해요. 근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제가 아는 기준으로는 그분들이 채택되기가 너무 어렵겠다.
이제 그렇게 봤고요. 또 이번 특검에서 뭔가를 하나 제대로 밝혀내고 나면 제2 특검, 제3 특검을 만들 때 그분들이 이제 기용이 되면 좋겠죠. 근데 이재명 정부가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권하에서 박지원 변호사를 세우겠어요? 그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이재명 정권이 있는 데서 어떻게 박지원이 되겠어요? 이런 얘기하면 자유와 혁신 사람들은 또 저한테 막 화를 내겠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심판관이 지금 누구냐고요. 최종 결재권자가 누구냐고요. 그걸 보면서 저희가 판단하고 대응을 해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정말 많은 분들이 부정선거와 싸운 거 압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때문에 뭐 12년, 10년, 8년, 어떤 분은 뭐 20년, 뭐 25년, 뭐 정말 다양하게 싸워요. 그러면서 억울하게 또 감옥에도 가기도 하고요. 출국 금지들 당한 분도 있고요. 뭐 또 참 고생 많이 했어요. 그다음에 또 뭐 압수수색도 당했고요. 또 일부는 압수수색도 당하고 또는 뭐 구속영장까지 됐다가 또 기각되고 그래서 그런 이제 법정 송사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좀 생각을 하면서 응원도 해야 되고 바라봐야 되지 않는가. 제가 그래서 이번 특검을 무조건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번 특검에서 뭐 제대로 다뤄야 될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빠진 것 같다. 그래서 이게 100% 기대치에 원하는 특검은 되지 않은 것 같고 약 70% 정도는 된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20%, 30%가 더 완전히 채워졌으면 더 좋겠지만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코리아 드림뉴스 최생금 기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